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말 그대로 오세훈이 같은 발상입니다. 여기서 5는 숫자 5 의미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서울시의 정책을 혹평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보건시술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며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난관 보건시술비를 지원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들은 의료비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통 정난관 보건엔 40에서 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조국혁신당은 시술비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 난관, 보건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황당한 저출생 대책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혼 정년기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직접 소개팅을 주선하는 서울팅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누가 소개해주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거나 늦춥니까? 안전 만남 보장을 위해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으로 비웃음을 샀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난관 보건비 지원 외에도 35세 이상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 예식장을 만들어 맞춤형 결혼식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는 지난해 평균 0.72명, 분기 기준으론 0.6명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저출산 때문에 한국은 망했다던 석학에게 더 낮아진 출산율을 보이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I remember you saying Korea is so screwed last year. Yes. Quarterly, the fertility rate fell to 0.65. It's just deeply shocking. I've never seen a fertility rate like that, absent a massive pandemic or a war. The numbers say it's a national emergency. 평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연구한 윌리엄스 교수에게도 한국의 경우는 낯섭니다. It was difficult for me. It's difficult for my daughter. And we weren't working in this kind of extreme hours work culture. Korea is an outlier in the causes that create the low birth rate.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누군가는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Because you have a work system that's really designed around an ideal worker who's basically always available at work, and a family system that is designed around having an adult to care for the child, and they just don't match. 돈의 가치가 앞선다면 출산 앞에서 선택은 뻔하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한 조사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가족을 1순위로 꼽았지만 한국은 물질적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Having a child in Korea is just a very bad career move. And in a society that so highly values material success, sort of that, you do the math. So why would women choose that? In a society that values material success, it just doesn't add up. 일터로 돌아온 엄마가 별로라는 낙인도 한몫한다고 꼬집었습니다. The amount of the GDP that Korea spends in training its young women and then driving them out of the workforce when they become mothers, that makes no sense economically. And you drop out and you end up in irregular employment, you're done. You're done economically. 이 시점에 한국 정부가 보육에 돈을 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윌리엄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직장 문화부터 생애 주기에 맞게 아이가 학교 가기 전 6년만이라도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년 전보다 14.2% 늘면서 20만 명 수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재택근무가 줄면서 육아휴직을 택한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 도입도 원인입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권한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휴직을 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 없으니까 이제 다른 회사 알아봐라. 아니면 다른 업무를 줄 테니 다른 업무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는 법에 정해져 있지만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회사 측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더라고요. 실제 육아휴직을 쓴 남성의 70%, 여성의 60%는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습니다. 기업 규모가 적을수록 육아휴직자가 줄어듭니다. 50명 이하는 10%대, 4명 이하 소규모 업체는 5%대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지방에 계신 분들, 사업주분들을 만나면은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정책을 피고 있다고.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애를 낳고 돌아가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고 이러면은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